교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주제와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는 이야기, 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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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지난 5월 14일 뉴스토리 제작진은 41대 한인회장 선거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요상 씨를 만났습니다. 한인회 간 개버수 공사건으로 많은 의혹에 휩싸이고 최근엔 노인회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회. 송요상 선거위원장으로부터 한인회장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5월 8일에 41대 한인회장의 출마 의사를 밝힌 이정주 베트남 참전 유공자 회장이 제작진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출마를 하게 된 동기와 그의 포부 등 이슈 앤 포커스에서 만난 이정주 베트남 참전 유공자 회장의 이야기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 주간 고국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는지 김은성 앵커의 뉴스 서머리를 통해서 고국 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코리아 뉴스토리의 김은성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밴쿠버의 완연한 봄 날씨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밴쿠버에 봄을 가져다 준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난 5월 24일 뉴스토리는 41대 한인회장 선거위원장을 맡은 손요상 씨를 만났습니다. 한인회 간 개보수 공사 의혹과 노인회와의 갈등으로 바람잘 날 없었던 한인회.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송요상 선거관리위원장에게 41대 한인회장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 밴쿠버 한인회 이사회에서 4월 5일 날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사 총 인원 42명 중에서 18명이 참석을 했고 나머지 한 8분이 위임을 했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어서 이사회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열어서 5월 말까지가 한인회장 2년의 임기 말이니까 한인회장을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을 이 이사들 분 중에서 선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안을 한인회장이 내놓으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사분 중에 7분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되었고 다시 4월 14일 날 그 선거관리위원 7분이 모여서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고 선거관리 규정은 그러나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한인의 회칙에 근거한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그날 확정을 짓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부터 끝내고 이제 선거관리 규정대로 이 후보자 등록 공고와 선거 투표 일시 그런 것들을 정하게 된 거죠. 추경호 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임함에 따라 총 6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위원이 선출되었고 입후보자 등록 공고 및 투표 일시를 정하였다고 송요상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41대 한인회장 선거에 더 자세한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5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부터 28일까지 현재 들어온 분은 없지만 입후보로 등록된 분은 없지만 입후보로 등록을 하시려면은 한인의 추천 두 분과 그 다음에 서명 그분을 지지한 데는 입후보자를 지지한 데는 50명 이상의 추천서 사인입니다. 서명과 그리고 입후보자가 결격 사유가 없고 또 한인회 회비를 한 3년 정도 제대로 납부하신 분 그런 분들이 자기에 관련된 서류를 전부 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출하면 한인회 사무실에서 제가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받고 바로
입 후보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으면 예전에는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투표를 하고 다시 또 2주일 뒤에 총회를 열었는데 이번에는 얼마 전부터 한 4년 전부터 입 후보가 한 분씩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정기총회 하는 날 선거도 이루어지고 인준도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6월 9일 날 월요일 정기총회를 하는 날 선거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준도 받고 정기총회도 실시하게 됩니다. 네. 지역 한인신문에는 이미 제41대 한인회장 선거 등록 공고와 47차 정기총회 공고가 실렸습니다. 공고의 내용에는 한인회 선거관리 규정이 포함된 자세한 선거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 지난 5월 14일까지 입후보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송요상 위원장. 이번에 변화된 규정 때문이 아닐까요? 그 안에서 지금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입후보자 등록금은 2만 불로 한다는 얘기인데 입후보자 등록금은 그게 하나의 관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회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예전에 2분이나 3분이 입후보했을 때는 뭐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떨어진 분은 낙선된 분은 돌려주었다 그러지만 지금은 한인의 발전기금으로 받는 것이 옳다고 선거관리위원들이 모두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만 불은 입후보자가 등록한 등록금 2만 불은 입후보가 몇 분이 됐든 간에 당선이든 낙선이든 돌려주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취재를 하면서 한인회 사무장으로부터 한인회 운영이 내부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인회 간의 각종 관리비로 매달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할 텐데요.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한인회의 관리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한인회의 발전과 재정을 충당하는 측면에서 발안되지 않은 이번 입후보자 등록금 2만 달러는 필요에 의해 변화된 규정일 수 있습니다. 한인회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새 규정을 공고한 41대 한인회장 선거. 그렇다면 누가 투표의 대상자가 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투표의 대상자는 사실상 그 50명이 입후보자가 50명을 데리고 오기로 돼 있는데 이제 50명의 추천을 받기로 돼 있는데 그 추천받는 분들이 곧 한인회비를 낸 분들이래야 됩니다. 한인회비요. 그래서 한인회비를 낸 분만 선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인회 측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그거는 바뀔 수 없는 규정이고 만약 바뀐다 그러면은 차기에 다시 어떤 분이 한인회장이 됐을 때 정기총회에서 한인회장 선거할 때는 회비를 안 내도 선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만 한인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현재의 규정으로는 회비를 낸 분들만 선거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는 예를 들어서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9일까지 회비를 낸 분에 한해서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인회비 낸 분이 현재 한인회비 낸 분이 2014년부터 5월 지금 12일 현재 회비를 낸 분은 100여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후보가 등록하게 되면은 입후보 등록하시는 입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50명의 한인들을 추천을 받아올 수도 있고 100명의 한인을 추천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41대 한인회장 선거의 선거인, 즉 투표권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9일까지 한인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라고 송요상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6월 9일이 회장 선거일인 점을 감안하면 선거일 당일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치의 밀어붙이기식 법안 통과와 같은 일이 한인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송요상 위원장은 여러 논란으로 신뢰를 잃은 한인회지만 한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 나은 한인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인들이 2013년부터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말일까지 회비를 20불씩 내는 분만이, 그리고 60세 이상은 5불입니다. 시니어 5불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65세인지 60세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60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불을 내고 있는데 5불의 한인 회비인데 그 인원이 100불 정도, 100여 명 정도밖에 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한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인회를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한인들이, 여기에 사는 밴쿠버에 있는 우리 한국 동포들이 한인회를 등한시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비판이나 비방만 하신 것도 좋지만 이제 한인회 회비도 납부하시고 한인회 행사라든가 한인회 하는 일에 고운 눈으로 봐주시면서 같이 동참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주제와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는 이야기, 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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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지난 5월 8일 41대 한인회장의 출마 의사를 밝힌 이정주 베트남 참전 유공자 회장이 제작진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번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게 되었는지 이 회장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41대 한인회장으로 입후보하신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정주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41대 한인회장으로 입후보하셨는데요.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한인회가 누가 봐도 그 바람직한 한인회라고 말할 수 없고, 이 한인회가 잘 되기를 모두 바라고 있는데 이걸 개선하는데 이 목적이 있고요. 그동안에 제가 이민 온 지 오래됐고 40여 년이 넘었는데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 한인회의 모습이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바라보고 있고, 또 여러 차례 어떤 방향으로 좋게 가기를 저 자신도 이제 시도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예, 그러면 41대 한인회장 입후보자로서 공약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중점적인 거는 제가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제가 이민으로 온 오래된 선배로서, 그 초창기 명바로서 우리가 구심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뻔듯한 지금 그 건물이 없어요. 회관이 없는 건 실정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개보수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나쁜 이미지가 표출되는 그 한인회 간의 그 낙후된 그 모습이 거기 가기 싫다, 뭐 냄새 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좋은 한인회관을 마련하는 게 앞으로 후대들에게 선배로서 제가 물려주고 싶은 그 의욕이 컸고, 그 일을 제가 성취해 보려고 이번에 이제 중점적인 거는 거기다가 제 그 모든 역량을 한번 쏟아붓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뭐 그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차리티 남바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뭐 이민사를 발견한다든지 회칙 개정을 해야 되고, 뭐 각종 분야별로 또 다른 활성화된 그 분과를 활용해야 되고, 기념 행사 같은 것도 성대하게 하고 싶고요. 뭐 또 이런 체육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교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한간에 그 노인회와 한인회가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서로 대립관계가 있다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비추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를 만약에 한인 회장님이 되신다면 네.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예, 그 커다랗게 그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봅니다. 작년에는 제가 노인회의 이사로 있었고, 지금은 또 한인회의 이사로 있기 때문에 그 내막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모든 결정할 그 순간에도 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노인회하고 한인회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거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한 사람의 인격과 다른 한 사람의 인격이 조화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문제가 없이 제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의 그 한인회하고 노인회가 처한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다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화합적인 분위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제가 한인회장 하면서. 선생님께서는 지난 2번 총회에서 한인회장으로 인준을 받았던 경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존 한인회 집행부에서 이거 불법이 아니냐 뭐 이렇게 거부 운동이 벌어져서 중도 포기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혹시라도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런 그 객석에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저의 심정은요, 독립군 같은 심정으로 이 나라를 찾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안 돼가는 한인회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그 기존 세력이 너무 그 강하기 때문에 저가 그 하겠다는 의도가 항상 좌절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법적으로까지 갔는데, 그 법적으로 가는 과정에는 어디다가 호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갔었던 거지, 그걸 어느 한인회를 손해를 끼치겠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이미지가 같이 싸우는 한인이 어떤 그 인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는데, 그거는 이제 세월이 가면서 지금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다가올 문제를 또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근데 지금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그 이미지가 개선이 됐고, 또 이런 문제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전에는 그 집행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기존 세력이 그 집행부를 고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집행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부터 새롭게 선보인 김은성의 뉴스 서머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고국에서 이슈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간 비방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나라도 아니라는 국방부 대변인 발언에 북한은 오늘 대남 보복전을 하겠다며 위협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중대 보도를 통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요. 발언은 전면적 체제 대결 선포라며 대남 보복전을 위협했습니다. 지난 2월 남북 합의 이후 중단됐던 북한의 대남 비방은 한 달 뒤 핵 안보 정상회의와 드레스덴 선언을 계기로 본격화됐습니다. 북한은 연일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막말로 비난 공세를 이어갔고, 대응을 자제하던 정부도 지난달부터 시정작배와 폐륜 등 강한 표현으로 반박했습니다. 막말 공방에 남북 경색 국면이 길어지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불과 18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3년 후면 고령사회, 12년 후엔 초고령사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노인들 거의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2011년 기준 48.6%로
OECD 평균 12.4%의 4배 수준입니다. 실제로 노인 3명 가운데 2명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취업이나 구직을 한다고 답했습니다만 문제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이는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토론하고 현실의 대안을 찾기 위한 정부 차원의 범사회적 차원의 대책 논의를 이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은 뉴스토리의 깨알 정보를 알려주는 플러스 뉴스 단신 시간입니다. 지난달 14일 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동북부 치복시에 위치한 한 여자 중학교를 습격했습니다. 이들은 기숙사에서 잠자고 있던 여학생 270여 명을 납치했고 이 중 50여 명만이 탈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코하람은 지난 월요일에도 카메룬과 인접한 나이지리아 북동부 국경 도시를 로켓포와 장갑차로 공격해 최소 150명을 학살했으며 2014년 현재까지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약 1,500여 명을 학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난폭하고 잔인한 테러 활동에 나이지리아 군대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진 가운데 보코하람은 앞으로 다른 학교도 공격해 더 많은 여학생을 납치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여론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이들 여학생이 우리 돈 13,000원에 인접한 카메룬이나 니제르 또는 차드의 테러 단체 대원들의 신부감으로 팔려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년여 동안 온라인에서 성희롱과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다 자살한 아만다 토드의 어머니는 현재 제한되고 있는 사이버 왕따 문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자살한 아만다의 어머니 캐럴 토드는 상정된 C13 법률의 일부 내용이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은 법안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명 사이버 왕따의 피해자 레이테 파슨의 아버지인 글렌 토드 캐닝은 법안이 사적인 정보에 대한 어떠한 고려 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반론했습니다. 두 부모 모두 법안연구일반위원회의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로 구성된 패널의 한 사람으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NDP 하원 의원인 프랑스와즈 보이비는 이 문제에 관해 토드와 견해를 같이 하며 그녀 또한 만일 사생활 보호의 문제에 관해서 성공적인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안 전체가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타와의 법대 교수인 마이클 제이스트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법안인 S4와 함께 C1 법안이 기관이나 조직들이 구독자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법원의 명령 없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개인정보의 공개가 자신들의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채 이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토드는 이런 문제들이 온라인에서 학대당하는 피해자들의 수를 2배나 많이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월 18일은 34년 전 조속한 민주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 저항으로 출발, 자치공동체의 형성 및 정의를 위한 자기 희생과 반인륜적 학살에 저항한 운동이었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TV코리아 뉴스토리는 교민 여러분의 소리를 담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희망을 품은 내일이 곧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